수까지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자연수까지밖에 쓰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해. 좀 불편해서 뭐가 불편하냐면 자연수의 지수 법칙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 맞죠? 예, 중학기간 과정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저랑 약속을 해서 미리 정수로 확장을 할게요. 정리하는 건 좀 이따 하시고 딱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아직 적지 마세요. 예. 지수법칙 중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나는. 근데 원래 이렇게 쓰지 않죠.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고 그죠? 예. M이 N과 같으면 이렇고 M이 N보다 작으면 이렇다고 아마 배웠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예,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나눗셈이니까 실제로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M이나 N은 A가 몇 개 곱해져 있냐 개수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A 곱하기 이렇게 해서 A를 몇 개를 적을 거고 M 개를 적을 거고 A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A를 몇 개를 적을 거니까 N 개를 적을 거니까 누가 많은가만 보면 되잖아요. 왜냐면 약분 될 거니까 결국은 많은 쪽만 생존하는 거죠. 예, 많은 쪽에 두 개의 개수의 차이가 생존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굳이 어차피 개수만 세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수까지 미리 확대해 버릴게요. 원래 이제 대수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MN을 정수로 확대하려면 두 가지만 약속하면 됩니다. 영제곱이라는 걸 본 적이 없을 텐데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이 등호 위에 세모가 올라가 있으면 이거 정의한다의 기호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라고 약속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음의 정수제곱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 약속을 할 거예요. 어떻게? A의 M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이때 M은 자연수예요. 자, 이런 약속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보세요. A의 2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을 A의 2 빼기 3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기로 죄송합니다. 네. 이걸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A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얘가 A 3개의 분모에 있고 A 2개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해서 얘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하자 이거죠. 그냥 이것만 어차피 외울 거니까 그냥 빨리 쓰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다 약분되면 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1이잖아요. 그냥 별것도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 못할 수준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실제로 A가 M개 곱해져 있는 거에 A를 N개 곱해져 있는 거 곱하면 총 몇 개인가요? 이렇게 졸라 쉬운 얘기예요. 그죠? 네, 총 몇 개예요? M 더하기 N개죠.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제 저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를 그냥 M-N이라고 써도 됩니다. 괜찮죠? 그죠? 네. 세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이라고 하면 너네 이거를 A의 MN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외웠을 거 아니야? 왜냐면 A가 M개씩 곱해져 있는 게 N 묶음이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이걸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반만 아는 거야. 나는 어디까지 알았으면 좋겠냐면 여기까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를 바로 바꾼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숫자, 밖에 있는 숫자 스위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일한 의미를 간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 네 번째로 AB의 N제곱인데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A도 N개 있는 거고 B도 N개 있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교환 법칙에 의해서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죠. 계속 교환되면서 한쪽으로 모을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똑같은 거죠. 위에 거하고. 예. 당연히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수 법칙을 정수 범위까지 그냥 확대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럼 기억한다고 하면 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지수 법칙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다항식의 연산,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나눗셈 어차피 곱셈만 할 줄 알면 사실 하는 거죠. 왜냐면 역수의 곱셈이니까.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제 엄청 인색하거든요. 예제를 좀처럼 잘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면 예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막 공부하고 풀 수 있는 문제 레벨 중에 제일 낮은 레벨이에요. 그걸 내가 다 풀어줘 버리면 너네는 더 어려운 레벨부터 스스로 풀이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낮은 레벨의 문제를 니네 힘으로 풀이를 만들어내야 그 다음 문제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예제를 사용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알았죠? 네. 수업을 잘 들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못 풀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듣고 내용 잘 기억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숫자 먼저 생각할까? 어차피 숫자끼리 곱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처음에 8분의 1 있었죠? 그죠? 여기 나누기 임에 주의하세요. 나누기는 사실 역수의 곱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한테 뭐 곱해줘야 돼요? 4분의 1에 제곱해줘야 되죠. 그럼 16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16 곱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7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7로 곱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개수는 끝났잖아. 그럼 문자의 개수만 세면 된다고 그랬지? 문자의 개수도 어렵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해져 있는 문자들은 다 어떻게 오냐면 분자로 옵니다. 나눠져 있는 문자들은 다 뭘로 와요? 분모로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x의 제곱 써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모에 있으니까 x의 6제곱 밑에 써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y의 세제곱도 위에 써야 돼요. 그리고 y의 제곱도 밑에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항은 곱해져 있으니까 x의 6제곱 위에 써야 되고 y의 9제곱 밑에 써야 한다고요. 아니 위에 써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y의 9제곱 위에 써야 한다고요. 됐어요? 이제 개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숫자는 마이너스 54인가요? 네. 예. x 총 몇 개예요? 위에 8개, 아래 6개 있으니까 위에 2개가 남겠죠. 그 다음에 y는 위에 12개, 아래 2개 있으니까 위에 10개가 남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개수를 세는 관점에서 풀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하냐? 숫자 쓰고 개수 쫙쫙쫙쫙 세가지고 몇 개 이러고 그냥 바로 답을 적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보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제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푸세요. 사실 지수법칙을 알고 분배법칙을 아니까 못 풀 이유가 없거든요. 네. 틀렸는데요? 뭐 계산 틀렸겠죠. 고치면 맞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도 숫자니까 수를 대신한 식이라고 했잖아요.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눗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뭔가 식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자, 내가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몫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할게요. 자, 다항식 A를 나누어지는 식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다항식 B를 나누는 식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한글 용어를 쓰니까 예전에는 피제수, 제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냥 피제수하고 제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니 뭐 능동피동 이런 거 배우니까 이해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랑 B는 네이밍을 뭐 맘대로 써도 되죠. C랑 D 가지고 해도 되고 한데 몫은 웬만하면 Q를 써주시고 나머지도 웬만하면 R을 써주세요. 이건 좀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몫은 영어로 quotient라고 해서 그 Q자를 따 쓰고요. 나머지는 remainder, R자를 따서 쓰는 거니까
목하고 나머지 막 C, 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남들은 다 Q하고 R이라고 쓸 거예요. 여러 개 등장하면 Q1, Q2, Q3 할 거고 여러 개 등장 R1, R2, R3 할 건데 나 혼자 C, D, E, F 하고 있지 말라고.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실제 나눗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나눗셈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거 나누기 기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건 새로 나눗셈이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앞으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나눗셈은 뭘로 표현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이걸 검산식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요? 검산식. 근데 이것만 가지고 검산식이 되지는 않아요. 자, 얘를 제가 앞으로 피제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얘는 제수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얘는 몫이고 얘는 나머지인데 이 검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숫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15, 13을 3으로 나눈다고 해볼게요. 이게 왜 나눗셈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썼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냥 등식의 관점에서 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나눗셈의 관점에서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저 식이 나눗셈인 거예요. 이 식은 잘못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눗셈이라고 이걸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틀린 식이 되는 거야. 그냥 나는 13이라는 숫자가 3 곱하기 3 더하기 4라고 쓴 거야. 그럼 맞는 식이 된 거야. 그럼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라는 것은 반드시 얘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나머지라는 건 반드시 얘보다 작아야 돼서 원래 어떻게 썼어야 맞냐면 3 곱하기 4 더하기 1이라고 썼어야 맞죠. 이렇게 해야 바른 나눗셈이야. 그러니까 나눗셈의 측면에서는 검산식은 얘는 맞는 거고 얘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등식인데 어떤 때는 맞고 틀리냐라고 하면 내가 이걸 나눗셈이라고 부르려면 이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식 자체가 나눗셈인 거야. 내가 나눈 게 맞는지 확인한 식이 아니고 그냥 저게 나눗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다항식은 x가 들어있으니까 누가 누구보다 큰지 모르잖아. 다항식 관점에서 대수를 어떻게 보냐면 차수랍니다. 차수.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올바른 나눗셈이려면 단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걸 노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려서 문제를 만든다고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 항상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이 지금 잘못된 나눗셈이라고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덜 된 나눗셈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다시 하는 친구도 있거든. 나눗셈 망했네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3 곱하기 3은 그대로 두고 다시 4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 더하기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래놓고 여기 3, 3으로 묶으면 3, 3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게 3 곱하기 4 더하기 1 해서 올바른 나눗셈의 결과가 도출되잖아요. 다항식에서 저는 이 짓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남은 걸 가지고 다시 나눗셈을 시도할 거예요. 원래 나눗셈이 반복되는 뺄셈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뺀 거니까 덜 뺀 거잖아. 더 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관점이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되게 쉽지만 식을 가지고 하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덜 된 나눗셈을 더 추가로 진행할 거지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특히 가 성립한다 이거 한번 적어줄게요. 네. 특히 R이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R이 0일 때 뭐라고 하겠어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하겠죠. 수하고 똑같죠. 그래서 수의 나눗셈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괜찮아? 에어컨 꺼줄까? 추워? 자, 직접 이제 나눗셈을 해볼게요. 알겠죠?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접 나눗셈과 두 번째 조립제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볼 거고 장단점 볼 거예요. 첫 번째 직접 나눗셈부터 해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2x의 세제곱을 쓰고 사실 누가 있는 거예요? 0 곱하기 x의 제곱이 있는 거라고 했죠? 걔 자리를 비워요. 안 비우면 안 돼요. 그리고 더하기 5. 이게 실제 숫자인 거야. 그러면 나누는 수를 썼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x-3을 적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곱해서 밑에 모양이 나오게 만들 숫자 나눗셈 할 때도 똑같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되겠냐면 2x의 제곱이 있어야 얘를 곱해서 2x의 세제곱 만들 거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만들겠죠. 이 다음에 수의 나눗셈에서 뭘 했냐면 이렇게 뺐었죠. 맞아요? 네. 빼면 3x의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3x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지금 제수가 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씩만 계속 땡겨오면 돼요. 미리서부터 가져올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뭐 틀렸나? 2, 3 곱하면 6. 그래요? 네. 6x요? 네. 어디가 틀렸냐? 여기가 죄송해요. 여기가 6x의 제곱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6x의 제곱 마이너스 3x. 여러분들이 잘 듣나 테스트 해본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틀렸어요. 자, 다음 6x의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6x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걸 자주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너스 18x죠. 그리고 얘를 뺍니다. 그러면 15x가 나오고 항 두 개니까 저거 데리고 와야 돼요. 더하기 5 나오죠. 그죠? 마지막에 여기 뭐가 있으면 되겠냐면 15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5x 마이너스 45가 되죠. 그래서 얘를 빼면 50이 남거든요. 이제 그만하는 거죠. 왜냐면 제수가 1차였으니까 1차보다 차수 작으면 상수면 되잖아요. 상수 나왔으니까 나눗셈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일단 제가 이거를 잘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나눗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나눗셈 하는지 한번 볼까요? 웬만하면 전 제 거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죠? 왜냐면 이렇게 새로운 나눗셈 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귀찮아. 쓰기도 귀찮고.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를 뭐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했지?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그냥 몫을 상상하는 거예요. 전개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2x의 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2x의 제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2x의 제곱은 x랑만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하고 전개돼서 마이너스 6x의 제곱 만들어요. 근데 지금 2차 항이 없죠?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있어야 되냐면 6x가 있어야 얘가 x하고 전개되면서 걔를 사라지게 하겠죠. 근데 걔가 x랑만 또 전개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8x를 만듭니다. 근데 저기 마이너스 3x가 있죠. 그럼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15가 있으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3x만 남잖아요. 그 상수는 자동으로 맞춰지니까 나눠 떨어진 경우 자동으로 맞춰지고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상수항도 전개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5죠. 근데 저긴 5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죠? 플러스 50이 있어야 돼. 야, 솔직히 이게 쉬워, 이게 쉬워. 이게 쉽지. 이게 훨씬 얻을 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책은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수학 진짜 못하는 학생도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지 이게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훨씬 쉬워요. 전 늘 나눗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거의 쓰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훨씬 쉽고 이 전개하는 훈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얻을 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어. 근데 너네도 써보면 알겠지만 얘를 아예 모르면 안 돼. 왜냐면 식이 아주 복잡해지면 니네 입장에서 하기 힘들 수도 있어. 이게 하는 게 너무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럼 너무 헷갈리면 안 할 거야? 이렇게 더 해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둘 다 알긴 아는데 이거 누가 보면 이게 누가 나눗셈 했다고 생각하겠어. 맞잖아. 그냥 저기 위에 거 나눗셈 하고 밑에다 그냥 적어놨네. 검산식 적어놨네 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내가 뭘 했어? 검산식 자체가 나눗셈이 됐지. 얘가 진짜 나눗셈이 됐잖아. 아까 어디 갔어? 얘가 나눗셈이 됐잖아. 실제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실제 맞죠? 이게 진짜 나눗셈 한 거라니까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예. 실제 저것이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눗셈을 했다. 이런 얘기고 이 두 번째 방식이 제일 우월하지만 이걸 애들이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잘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못합니다. 알겠죠? 예. 여기가 지금 제수인데 얘 몇 차식이에요? 1차죠.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상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의 차수는 제수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차보다 작으려면 상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눗셈이 다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이 두 번째 방식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잘 못 따라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을 쓰게 되면 애들이 하기 싫어해요.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싫은 거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도 가르치거든요. 예. 근데 조립제법은 제한 조건이 많으니까 이거 더 안 좋아요. 조립제법을 쓰는 자들이 직접 나눗셈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르칩니다. 왜냐면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는 막 이지랄 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안 쓰고 싶은데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빈칸을 못 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알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적당히 숙달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쓰지 마세요. 알았죠? 얘는 이제 개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자는 어차피 다 아니까 순서를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르긴 달라요. 2하고 0하고 마3하고 5를 적습니다. 잘 쓸 거 아니니까 원리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알겠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나눗셈을 이렇게 아래쪽 칸을 치거든요. 위쪽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적는 숫자는 뭐냐면 이 제수 있죠? 제수가 0이 되는 숫자예요. 얼마를 넣었을 때 0이 됩니까?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0이 되죠. 예, 3을 여기 적어요. 그리고 2는 그대로 내려 쓰고 3과 2를 곱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요. 그리고 이건 더해요. 이 둘을 제가 적어줄게요. 이 둘을 뭐 하는 거냐면 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여기다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이걸 적어요. 이걸 반복하면 나눗셈이 됩니다. 네, 보시면 알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3하고 6하고 곱하면 여기 얼마가 되죠? 18이 되죠. 3하고 6하고 곱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 나온 숫자하고. 그럼 더하면 15가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3하고 15를 곱해요. 그럼 45가 되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50이 됩니다. 이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똑같은 검산식을 적을 수 있는 거죠.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되겠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로 읽는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읽어야겠어요? 2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5라고 읽는 거죠. 얘는 뭐라고 읽어요? x 마이너스 3이라고 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x 마이너스 3이어서 3을 넣었는데 저기가 2x 마이너스 6이어서 3 넣었을 거 아니야? 저기가 3x 마이너스 9였어도 3 넣었을 거 아니야?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벌써 들죠?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빈칸 넣는 문제를 풀 줄 아는 수준이 되면 그냥 버려라. 그만해라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한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죠. 생각해서 이제 숫자만 가지고 얼른 나눗셈 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조립제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수가 1차식인 경우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제수가 1차식인 경우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1차식에 1차항의 개수가 1인 게 기본이에요. 1이 아니면 적당한 보정 연산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1이 아니면 몫을
두 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막 이런 짓을 해야 돼. 여러모로 귀찮은 게 많아. 내가 봤을 때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하느니 그냥 세로 나눗셈을 하세요. 그냥 세로 나눗셈 계속 하다 보면 졸라 짜증나서 이제 가로 나눗셈 하고 싶어질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누려면 이때는 직접 나눗셈을 사용합니다. 결론은 쓸데없다. 결론은 쓸데없다는 얘기지. 그죠? 예. 자, 넘어갑니다. 영상을 이게 지금 두 번째 페이지라서 그냥 끊고